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길을 찾아봅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또 미래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유튜브입니다.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환자와 동행하고 또 새로운 길을 내온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봄과 같은 방송이 되고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봄 소식을 전해주실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봄 컨셉에 맞게 아주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툰 작가인 8호 광장 장광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회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호 광장이라는 필명으로 그 심리툰이라는 만화 그리고 쓰고 있는 장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제주에서 왔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동행자신데 네. 제주도에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병원에서 봉지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틈틈이 만화 그리고 글 쓰고 또 뭐 영상 찍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놀고 계세요? 와,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에 산다고 하면 네. 타지 사람들은 환상이 있거든요. 네. 진짜 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삶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외지 사람이 제주도에서 사는 거 쉽지 않다 하던데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한 5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적응해가지고 네. 현지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선생님? 원래 저는 태어나는 건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서울에서 어린 시절 살다가 학교를 이제 춘천으로 가게 되면서 춘천에 거의 한 18년 살았죠. 전국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역마살이 좀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그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살다 보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네. 이동하는 결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연이 그렇게 닿아서. 예. 그러면 공부는 강원도에서 하셨고 네. 또 그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하셨었죠. 네, 그게 이제 제가 공중보건의를 평창에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거 2년으로 해가지고 그 국립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협약을 해가지고 센터장을 잠시 네. 맡았다가 이제 제주에 오게 되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강원도. 네. 우리 보통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풍류 좋은 곳 가서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럼 이 웹툰 작가가 되신 게 좋은 강원도, 좋은 제주도에 있어서 그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웹툰을 그리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네. 그 2019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한창 정신과 선생님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고 팟캐스트 이런 데 이제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관심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고 들으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너무 부럽다. 나도 뭐 좀 해보고 싶다. 네, 너무 부러운데 제가 좀 수줍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녹음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 같이 하는 거는 영이 말빨이 소질이 없다. 뭘 좀 해볼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아이패드 있어가지고 한 컷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당시에 그냥 공중보건이 같이 왔던 친구들 그리고 뭐 동기들 방에 이렇게 올렸더니 재밌다 이거 좀 계속 해봐라. 근데 이제 연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니까 관심 받는 게 좋아서 에너지가 막 올라가던가요? 그래서 막 도파민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어릴 때 이제 만화 좋아했었는데 보는 거, 읽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종이 대고 그리잖아요. 유명한 만화들 드래곤볼, 슬램덩크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낙서하고 이 정도 수준의 그냥 그림 실력이었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처음에 올렸던 그림들은
되게 형편없거든요. 아. 그릴수록 조금씩 그래도 약간 다듬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평소에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지도 않았는데 네. 웹툰이라는 형식을 빌리게 되신 이유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건 좀 부끄럽고 네, 네. 그런 이유 말고 왜냐하면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책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미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들, 그렇죠. 작가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걸 읽어볼 때마다 좀 주눅 드는 게 자괴감이 느껴지죠. 이런 정도의 글을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함축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만화를 섞으면 네.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로 이렇게 심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심리툰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리다 보니까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다른 네.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가 그때 이제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용어가 쓰여지는 게. 그래서 만화랑 좀 접목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일반 용어 같이 지금은 쓰고 계시니까 네. 초기에 시작을 했다. 이런 정도 의미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깃발을 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연재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책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개원이 선생님들 2권씩 사셔가지고 병원에 꽂아놓으시고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연구실에 꽂아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에피소드가 짧아서 재밌더라고요. 대기하시면서 보다가 네, 잘려도 맞아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되니까. 네. 알고 심리 마음 심리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마 2020년도 이 정도에 출간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로 연재하신 게 2018년부터고 네네. 이걸 모아서 이제 쓰신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온 이 책이 24년. 네, 근데 작년에 이거는 나왔습니다. 매운맛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원래는 제가 책을 2권이나 낼 거를 생각을 못 하고 네. 연재를 시작하고 책이라고 뭐 책을 낼 거라고도 생각을 못 하고 시작을 한 거라서 이 한 권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엔 이제 주로 따뜻한 위로나 응원 그리고 심리학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 네.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쩌다가 좀 이렇게 직원같이 뼈 때리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독자들이. 그러니까 위로나 응원 이런 거에서 이제는 약간 후드려 패는 약간 그 친구 중에도 정말 참된 친구는 직원을 막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매운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좋아하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진료실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않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오시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직언을 해주고 싶은데 차마 이까지 올랐다가 못했던 말들 이런 말들 같은 얘기들을 조금 뭐 환자 얘기를 적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네.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막 뼈 그만 때리라 뭐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는 매운맛으로 넣으신 네, 거군요. 그렇게. 근데 독자들이 그 뼈 때리는 얘기 매운맛을 좋아하는 건 선생님이 그동안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로 그분들과 신뢰와 이 라포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다짜고짜 뼈 때리면 아프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선생님 작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독자들만을 위해서 내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 대나무숲 같은 역할을 했네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네. 막 사실은 의사도 네. 사람인데 어느 때는 막 내 동생 같고 막 그렇죠. 누구 같고 이러면 막 직언해주고 싶고 근데 네, 그럴 네.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보신 선생님 몇 분이 네.
환자분한테 네.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다. 그런 분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환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책이고 선생님한테는 대나무 모습,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진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인간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욕망하는 존재, 조르주 바타요비 처음에 이렇게 막 멋있게 시작을 해요. 멋있게 네.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한다. 그쵸. 그러면서 절대 심리투 홍보하지 마세요. 지인에게 책 선물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SNS 계정 찾아서 팔로우하지 마세요. 와도 별거 없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쓰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책 사지 마세요. 그럼 사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책 내고 가장 보람 있었던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진료실에만 있지 않고 네. 작가로 활동하니까 이거 참 좋았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우선은 뭐 도파민이죠. 나의 도파민, 나의 네. 즐거움, 이렇게 중요하죠. 관심 받고 어허. 비록 제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처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나온 거거든요. 아니 제가 인터뷰 사진 찍어보니까 네. 막 코스염 달고 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죠.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한 분 네. 아니야 이랬거든요. 네.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오늘 멀끔하게 나오셨는데 네. 오늘 거의 최초 공개군요. 그동안 신비주의 작가였는데. 맞습니다. 네. 네. 신비주의까지는 아닌데 이제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본의 아니게 나의 도파민을 위해서 또 너무 일단은 좋았고. 그게 굉장히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여러 가지 좀 편견이나 이런 게 정신과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센터들이나 이렇게 협업하면서 많이 이렇게 센터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네. 보람입니다. 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꼭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직업인으로 살면서 이 직업을 통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너무 즐겁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내 밥벌이고 내 생계고 내 생활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출구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지혜롭게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네요. 네,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전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면 어떻게 푸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얄팍하게 이것저것 많이 좀 네. 건드려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사진 찍었던 시기도 있었고 드론 같은 거 날리면서 막 촬영하던 시기도 있었고 또 기타 같은 거 배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얄팍하게 해봤는데 끈기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하다 보니까 네. 지속되기가 좀 힘든데 이건 하다 보니까 팔로우도 늘어나고 좋아요도 받고 책도 내고 네. 이런 이제 주기적인 이벤트랄까 이런 게 생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 얘기하셨던 정신과의 편견을 줄이는 네네. 그 일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성덕하셨네요. 그러니까 덕업일치.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이 앱툰이 편견을 주는 거를 확인하셨어요? 사실은 이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책이나 어떤 설명돼 있는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그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심리툰에는 제가 좀 그래도 웃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이런 거구나 쉽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거라도 네. 실제 장면을 만화로 보여주게 되면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정신적 어려움이나 병이 그 무게가 너무 나한테 컸는데 네네. 이렇게 좀 앱툰으로 조금 네. 캐주얼하고 네. 막 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정신과 의사도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좀 이렇게 비속어 쓸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뭐 밈 같은 것도 섞어 쓰기도 하고 네. 저 사람이 그냥 병원에서 병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같이 지내는 이런 나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친근하게 그래도 정신과 의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섞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찾아보고 막 시대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유행에 민감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릴스 보다 보면 네.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요즘 그런 거 보면 다 이 소재로 떠오르시죠. 연결되죠. 저도 뭔지 알아요. 네. 네. 그래도 그 과정이 선생님을 스스로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의사 직군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단 그런 것 말이에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진짜 탑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세실 거고, 그리고 평소에 또 업무 강도량도 센 직업군에 속하고, 네. 이럴 때 좀 선생님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진료도 하다 보면 네, 반복되기 때문에 네. 반복되면은 사실은 맞아요. 그 삶이 지나가는 시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 한 달 지났지, 2달 지났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다른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살고 있구나 아하.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말 좋네요. 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뭔가에 좀 나만의 것들을 남기는 거. 물론 네. 의사에게 가장 큰 성적표나 나의 징표는 환자의 회복과 성장이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네. 왜냐면 오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반복되는 루틴이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삶을 좀 느낀달까? 네. 현재감을 좀 느끼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아, 다른 이벤트들이 있으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 아니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환자들 만날 때 네. 당신을 위한 투자를 좀 해보세요. 네. 뭐 당신만을 위한 이벤트,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림을 배운다든지 이런 조언 하잖아요. 네, 네. 그 조언을 선생님들이 좀 본인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환자들은 선생님이 이 웹툰의 작가인 거 알아요? 대부분 모르세요. 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티를 내지 않는데 음. 지난달에 마침 제가 4년간 진료했던 분이거든요. 입원도 했었고 네. 책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전지 몰랐다고 지금까지. 어. 그런데 우연히 알게 돼서 음.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 제주도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맞춰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인도 해드리고 아, 맞다고 하셨어요. 저 맞다고.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 맞는데 이제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환자분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기분 좋으셨죠? 예, 약간 알아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심리팀 작가인 8호 광장 장광호 선생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이름보다 이 8호 광장 이 필명이 네. 더 눈에 들어와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8호 이게 광장? 요새는 그 동료 선생님들도 팔쌤 이렇게 부르세요. 저를. 네네. 이름보다도. 네네. 그래서 이 이름이 사실은 거꾸로 하면은 네. 제 이름이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셨군요. 네네. 그럼 그런 의미예요? 제가 춘천에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학교 나오고 수련 받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살았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광장 이름이 8호 광장이에요. 아, 저도 이제 어느 날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이름이 있길래 네. 뭐지 하고 8호 광장 거꾸로 하니까 제 이름이라서 네. 당시에 내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책을 쓰거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욕구가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책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네. 거.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거를 좀 필명같이 써볼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진짜 쓰게 됐죠. 아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책관 선생님들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네. 저도 뭐 정책관 선생님들을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중에 많이 만나니까 확실히 그런 욕구가 다른 직업군, 다른 과의 선생님들보다 높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의사사회의 문과 아닌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책 좋아하시는 분, 뭐 맞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많고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예. 굉장히 높고. 그런 인문학적인 관심이 소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네.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면 그렇지만은 이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설명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삶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고 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나눠지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하나하나에 타인의 인생 하나하나에서 얻었던 여러 영감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SNS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런 심리 관련된 거 뭐 조언해 주는 거, 충고해 주는 거 정말 각종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반 전문가로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정확하지 않은 네. 정보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특히 한동안 ADHD, 성인 ADHD 진단에 관해서 맞아요. 유행처럼 막 이렇게 왜냐면 그 진단에 관한 이런 특성들이 누구나 조금씩은 스펙트럼 맞아요. 같이 정도의 차이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다 맞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의 특징이 특히 성격 장애 이런 걸 찾아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 떠오르고 나도 그런 특성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걸 이제 일반화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또 다 찾아보고 오시잖아요, 병원에. 본인 진단을 다 하고 오시니까. 본인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그 애매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왜곡되고 좀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측면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작품 쓰실 때 네. 뭐 원칙이나 염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좀 이제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유머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한두 분에게라도 조금 상처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머라고 했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또 사이를 웹툰이라는 그 장르의 특성이 그 있으니까. 경계를 찾는 일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드립이라고 올렸는데 좀 불쾌하시는 분들이 생긴다 댓글에 막 달리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막 설명하고 이랬어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근데 아하. 지금은 바로 내려버려요. 예, 한 명이라도 네, 불편하면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실수록 이건 혹시라도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나 실제 환자분들한테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간판을 정신과 의사라고 걸고 하니까 이 회원님들 그렇죠. 네. 저희 선생님들 이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그 책임이 있죠. 네. 그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 웹툰 그렸던 네네. 그 작가님도 얼굴을 공개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인터뷰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본인이 그 에피소드 그리면서 당연히 환자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로 구성되지만 혹시 이 선생님의 얼굴을 안 환자가 저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실 수 있죠. 불쾌하거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본인이 본인의 얼굴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에피소드들이 그리다 보면 환자분들 비슷한 분들 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한 건데 모아서 그냥 가상의 사례를 네,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보기에는 내 이야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나 본인이 비슷한 삶을 그렇죠. 살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얼굴을 드러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혹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해서 찾아오시면은 네. 진료를 봐야 되는데 네. 알고 오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최대한 몰래 하면서 환자분들한테도 숨기고 들켜도 숨겨달라 네.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선생님들의 책임감 혹은 환자를 향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의 글이나 나의 말이 네. 개인 누구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선생님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뭐 네. 바쁘세요. 유튜브 그 채널명이 뭐예요?
8호 마음건강복지센터라고 채널명을 지었어요. 이게 처음에 만든 거는 네. 사실은 제가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나 실제로 지금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을 하고 있어요. 네. 병원하고 이제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문 요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만두시고 또 네. 새로 들어오고 이런 신규 요원들, 전 요원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생각한 게 컨셉이 요원님들 불러다가 저도 수줍음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미스 요원 같이 선글라스 끼고 둘 다 네. 요원님들 이러면서 그 현장의 얘기들을 좀 담아보고 그리고 교육같이 뭔가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채널을 파놨었는데 네. 이번에 그 의료개혁 이 정책 추진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출근하면서 녹음해서 이제 배경은 그냥 있는 동영상 제주 배경 영상 아무거나 해서 올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호응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사직하신 전공의사 선생님들 의대생들이 좀 봐주시면서 그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에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유튜브 채널에 네. 의정 갈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들을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리시는 올리고 거예요. 있죠. 거의 1년 넘게 지금. 와 1년 동안 본인은 본인만의 지금 투쟁을 하고 계셨네요. 투쟁이라기보다는 네. 투쟁이죠, 선생님. 해석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이제 의사 직군만의 싸움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의사들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당사자인 사람이 네. 끝까지 이거를 1년을 넘게 자기의 방법대로 네. 의사표명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좀 부담감도 있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러는 거에서 당연하죠. 평소 심리툰 봐오시던 그렇죠. 분들께서는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선생님도 똑같은 의사네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도 의대 증원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선생님 밥그릇 챙기시나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오해들을 구독 이제 끊습니다. 약간 그렇군요. 제일 마음 아픈 구독 끊는단 말 제일 아픈데. 오늘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떠나신 그렇군요. 분도 실제로 많이 잃었어요. 구독자분들을. 네. 그 관련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 올리면 갑자기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떠나시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렇게 많이 떠나세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저도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라든지 제가 꼭 의료 이번 사태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올렸던 영상부터 해서 정신과 입원 제도라든지 정신과 병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문제, 입원 과정에 힘들어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런 형태가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1인 가구도 많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정신건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훨씬 더 악화되는 게 제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입을 털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의료썰이라고 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의료계, 정신과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뤘는데 지금 뭐 이제 급한 불이 떨어지다 보니 완전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셨군요. 네. 그 사람들 반응은 아까 이제 안 좋은 쪽 반응은 얘기해 주셨고 그걸 보면서 이해하게 됐다 이 사건의 본질에 그런 분도 대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책을 쓰면은 당연히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신과 그 병상 이격 문제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감염 관리 목적으로 병상 간격을 늘려라 이러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병상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병상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이 좀 준비가 되고 정책이 추진이 되면 좋은데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1년간 그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오지랖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선생님 관종에 오지랖에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선하게 쓰시네요, 그것들을. 그래서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격해지고 그런 좀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남들이 얼굴 아는 건 또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선생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자아가 사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에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했으면 진짜 일제가 너무 싫어했겠다. 왜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방법대로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앞에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러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선생님. 깐족깐족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합니다. 네. 그 신경 건드리면서. 예. 네. 선생님 보면서 참 진짜 정신과 선생님들 제가 여기서 몇 인터뷰하신 분들 다 특이했는데 선생님도 상당히 특이하시다. 특이한가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왜 정신과 의사 하고 싶으셨어요? 저요. 그 하고 보니까 내 문제 있었구나. 이거 뭔가 궁금했구나. 스스로에 네.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반성도 많이 하고 수련 받을 때도 교수님들이나 또 동료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는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정신과 스승님들도 선생님 특이하다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너 답답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좀 이렇게 성찰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사실 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인턴 때 첫 턴이 응급실 턴이었어요. 3월 달에. 너무 힘든데 한 1, 2주 정말 제정신 아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응급실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태였는데 마침 환자가 좀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앞에 바람을 약간 쐬고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 가운 입고 멍 때리고 있는데 저기 분수대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몇 시인지도 모르죠. 커피를 의국원 모두가 들고 네. 산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환자 얘기하시면서 오. 어슬렁어슬렁해서 인사를 저거다. 이제 수련 과정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점심시간에 저렇게 정신과 가면 할 수 있겠구나. 모든 연차가 저렇게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우아하게 과가 환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과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한 5월에 빨리 드렸어요. 인사도 가서. 정식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별 고민 없이 정말 그것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게 굉장히 좀 각인돼 있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가자마자 알게 됐죠. 속았구나. 네. 네. 그 보호병동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치열함과 사투가 있는지 모르셨군요. 저렇게 한가롭게 정말 그 왜 백조가 호수를 네네. 밑에서만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그랬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 네. 내 안에 문제도 많았고 이래서 네, 내가 네. 하게 됐구나. 네. 그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다 깨닫지는 못했겠죠. 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볼 수 없는 한계가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유연하지 못했던 생각들이나 쓸데없는 고집들 이런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면담하면서 또 수련 받으면서 까이면서 좀 둥글둥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를 선택했다면 예. 지금보단 덜 성장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좀 어쨌든 사람을 대하고 환자분 대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을 대하고 좀 성장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진 않은데 좀 이론적으로 그래도 머리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었지 않았나 배우면서. 정신과 의사 의사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얄팍하게 뭐든 이렇게 건드려 보다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있어서 네. 깊이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뭐 했을까?
의사 안 됐으면. 아니 법학도 하셨다면서요, 선생님? 법학을 왜 하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공중보건이 때 네. 그 방통대 다닌 거예요. 방통대. 그러니까 왜요? 그냥 제가 좀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법률적으로 왜 억울한 이론적으로 일이... 좀 공부해보고 싶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좀 감정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억울의 감정이 좀 기본적으로 네, 내재돼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벤트들도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었고. 아 너무 듣고 싶은데. 네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네. 그래서 법학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예, 방통대에서 그 바쁜 와중에. 수업만 들었죠. 뭐. 예. 와. 바쁘지 않았어요. 공중보건이 시절이니까. 네. 예. 아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드론도 하시고 뭐 사진도 찍으시고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법학까지. 근데 지금 보면 정신과 의사만큼 내가 진득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럼 천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일 네. 보람 있으실 때가 언제세요? 보람 있을 때는 이제 퇴원하실 때죠. 뭐 퇴원하실 때 제가 입원 환자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좀 오래된 만성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잔류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남아 있으시거나 근데 이제 처음 발병하시거나 이게 가족들도 되게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퇴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할 일 했다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할 일 했다 이 말이요. 네. 와 지금 제 막 뼈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금 할 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발 이 방송이 나간 그 때에는 해야 할 일을 하실 분들이 하셨기를 정말 저는 좀 간절히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네. 타이밍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그러네요. 합니다. 네, 네, 해야 할 일을 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네.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이 4월 중에 나가기 때문에 네. 막 지금 급변하고 대한민국도 급변하고 있고 의료 현장도 급변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할 일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유튜브 얘기하시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요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 인력 말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왜 요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공중보건의를 평창에서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지소에서 제가 3년 근무를 했는데 이동이 귀찮아서 당시에 그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던 게 저가 처음이래요. 평창에.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3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떠나려고 하는데 환자분 뭐 200~300명 이렇게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주나 강릉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실은 그때 국립병원으로 가게 된 게 그것도 요인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아기 키울 때라서 좀 국립병원이 그래도 연변가 자유롭고 좀 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그때만 해도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여유롭게 아이 키우면서 협약을 했어요. 평창하고. 그래서 거기 제가 센터장 맡게 되고 파견 진료도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료받기 어려우신 분들 진료를 한 2년간 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배우게 됐죠. 지역 사회에 지금 이제 많이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지역 있죠. 의료라든지 맞습니다. 이게 많이 이슈가 되는 시점인데 저도 그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사명감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로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센터도 맡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이 몸빵으로 감당할 수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2년쯤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사직을 하게 되고 됐었는데 제주에 와서도 우연히 이제 제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요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건강 위기 상태예요. 이분들이 지금 자살률도 엄청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전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건강에 정말 위기. 청소년, 뭐 노인, 직장인, 청년 누구 할 거 없이 다 위기 상태인데 그런 분들을 대하는 이 요원들 자체도 너무 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가 보니까 돌아가셔 있고 이런 게 얼마나 트라우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 3년 근무하다 그만두고 신규 들어오면 교육시켜서 또 일하다 보면 그만두고 처우도 좋지 않고 그리고 맞아요. 입원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요즘 게다가 병상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보호병동 없어지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환자들이 보통 사회경제적인 그 그렇죠. 조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알코올 의존이나 병발된 내과적 질환이나 신체적인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지는 거죠. 정신과 전문 병원은 사실 내과적인 문제를 같이 볼 수 없으니까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말단에서는 정말 그 요원들조차도 그 불려 다니고 근데 입원시킬 곳은 없고 계속 뺑뺑이 돌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 상태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이런 환자들 현장에서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센터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없을까.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이제 질환이나 환자분에 대한 얘기들, 상담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론적인 거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 이제 그 최전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예, 출동하고 정말 위기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캐치해서 적극적인 치료까지, 응급 진료까지 의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최전선인데 저는 의료로 치면 이 분야가 정신과에서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조차 위기에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는 교육 목적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제공하고 실제로 그분들 모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난삼아 얘기를 드렸지만 요원님들하고 좀 실제로 어떤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지부에서 보시든지 뭐 어디 지자체에서 보시든지 네. 그게 사실은 저의 최종적인 좀 그림이었는데 이 사태 나고는 다른 얘기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일단 급한 물은 꺼야 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정말 정신과 관련된 문제 하나의 가지라면 뿌리니까. 뿌리 줄기 맞습니다.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이거부터 끄자 하고 시작을 한 건데 불이 점점 커지는 마치 아유, 지금 다들 괴로우시지만 그러게요. 산불같이 점점 그렇네요. 불이 커져서 지금은 홀랑 다 타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네요. 네. 이게 이제 정신건강도 가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전 이제 입원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그 완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정말 체감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1편에서 영국 의료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 영국에서는 뭐 의사들의 대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요원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함께 일하는 너무 중요한 파트너고 의사들한테는 이 요원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민생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위기 있는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네. 발굴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원분들이 되게 선생님한테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자문하고 이런 얘기를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로도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많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좀 가장 좀 답답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많이들 캠페인 하시고 홍보하실 때 힘들면 도움을 청해라 얘기를 하시는데 도움을 청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수록. 그래서 그게 참 이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정말 그 위기에 있는 분들 요원들한테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깝깝해지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책임감도 있고. 네네.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우리가 정신과 의료진들이 그동안 환자들 마음 살피고 다른 사람들 마음 살피는 일은 많이 했으니 물론 그 일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치고 힘든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 마음 어루만지고 우리 한번 같이 가는 길을 찾아보자였거든요. 네.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걸 시작하신 것 같고 네. 진짜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정리가 돼서 선생님 원래 마음 먹으셨던 네. 그 유튜브 채널의 본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 의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 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그렇게 지역 의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해봤죠. 순수하던 시절이었고 갓 전문의를 땄던 때였고 공보이 갔다가 이제 3년이나 그런 걸 직접 체험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국립병원에서 2년간 그렇게 하다가 그만둘 때도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이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전성기 같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으로 되게 많이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감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이 버텨내기는 참 힘든 문제라서 그 시스템을 구상하는 이제 단계에서 뭔가 정말 현장에 있는 요원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이 진짜로 발로 뛰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채널을 구상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좀 사람을 모아보자. 요원들이라도 모아보면 좀 그 목소리가 닿지 않을까. 요새 이제 미디어의 시대니까 그런 약간 뭐랄까 계책. 근데 진짜 그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저도 약간 뭉클한 지점이 있네요. 뭉클해지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정말 싸우는 분이에요. 선생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시대의 무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싸우시는데 그 싸움이 나의 동료와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약자를 향해 있다는 게 그 싸움의 목적이 그분들을 위한 거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과찬이시고.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지역의료라든지 이런 광역 복지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지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데 여러 현실적인 거나 용기가 좀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저는 늘 요원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일하면서 그게 보호라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신체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출동을 하거나 대상자들 혹시라도 이렇게 취해 있거나 대상자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이 심하거나 그래서 일단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해야 된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부당한 일들에 괴로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적인 안전까지. 그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제도적인 또 개인적인 요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거부적이라서. 근데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법 침입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이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내가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록 남기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법적인 안전까지 본인이 일단은 안전해야지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하다가 그런 걸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은 열심히 해왔는데 난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그럼요. 이러면 일을 더 못하게 돼요. 그럼요. 이게 이 일을 지속하려면 사실은 나의 그런 안전과 건강을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그럼 이제 요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의 중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 네. 이제 지역 의료나 이런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네, 꼭 네, 필요한 맞습니다. 일인데 책임도 많고. 사명감을 하고는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있다면 네.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정신과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들 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빈 곳도 많이 있어요. 네네. 보건소처럼 빈 곳도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센터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특히 홍보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각 센터별로 할 게 아니라 좀 중앙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 처우에 관해서도 위탁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센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일관되게 나라에서 좀 비용을 들여서 처우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그분들도 되게 신나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본인의 진료 일정이 있고 이제 부가적으로 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고 자세히 보기 힘들거든요. 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상임으로 누가 계신다든지. 네, 사실 꼭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네. 그 자리로 떠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지속성도 없고 번아웃도 올 수 있고 네. 그런 일들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툰 작가인 우리 8호 광장 장광호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다시 작가 얘기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돌아와서 마무리도 작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그리고 싶으세요? 그냥 계속 심리툰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러브스토리나 뭐 추리물이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러브 스토리는 제가 못 쓰고요. 예. 그리고 좀 스토리 있는 만화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이론을 좀 깊이 아까 요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제 상담이라는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신과 뭐 1년차 선생님들도 그렇고 임상심리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분의 처음을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이론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이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금 작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가 있는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이런 건 이미 나와버려서 그리고 이번에 이낙준 선생님 그 중증외상센터가 대박을 치는 걸 보니까 또 부들부들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정신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한 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의 싸움을 이어가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장강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